요즘 세상은 언제나 연결돼 있다고들 합니다. 휴대폰만 열면 누군가의 소식이 쏟아지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손끝 하나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이렇게 많은 연결 속에서도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세대에게는 이 연결의 시대가 오히려 고립의 시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있지만 그 속에 마음을 나눌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어르신들이 다시 사람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즉 시니어 소셜 라이프의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의 71세 할머니는 은퇴한 남편과 단둘이 살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하루의 대부분을 휴대폰 화면으로 보냈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뉴스 영상을 보고 밤이 되면 가족 단톡방을 들여다보는 게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올린 사진 밑에 좋아요를 눌렀는데도 답장이 오지 않자 문득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세상과 연결돼 있는데 정작 아무와도 이어져 있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부산 해운대 68세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활발하던 성격 덕분에 친구들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 하나둘 모임이 끊기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편했지만 점점 말할 일이 없어지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영상을 보고 음악을 틀었지만 듣는 세상이지 대화하는 세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립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잠깐의 쉼이었지만 점점 익숙한 고요가 되고 마침내 외로움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절반이 하루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10명 중 3명은 대화 상대가 가족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립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의 구조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잇는 새로운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디지털 사용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기계 자체를 배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소통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용하는 카카오톡방에 억지로 참여하기보다 같은 또래끼리의 생활 공유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한 줄의 인사만으로도 관계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은 관계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여야 한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단순한 스마트폰 강좌보다 사진 공유하기, 음성 메시지 보내기 같은 생활 중심형 교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수업이지요. 둘째, 소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일정한 생활 리듬이 끊기면서 시작됩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출근 퇴근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사회적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74세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어제 본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 중 이 시간이 있어야 나머지 시간이 살아난다고. 사회적 리듬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웃과 산책을 하거나 마을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는 것. 그 작은 반복이 삶의 구조를 지탱해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사회적 루틴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약속이 있다는 것만으로 외로움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대화의 기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해요. 하지만 젊은 세대 입장에서도 어르신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 먼저 마음을 여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의 일상을 짧게 나누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서울 마포의 69세 할머니는 말걸기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모임은 카페에 앉아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커피 맛있죠? 한마디를 건네는 걸 연습합니다. 그녀는 대화는 나이를 잊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취미와 봉사를 통한 연결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어주는 언어입니다. 부산의 66세 할머니는 동네 텃밭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웃과 처음으로 이름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전화 봉사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연결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에서는 AI 안부코리아인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안부망을 운영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서로의 근황을 묻는 방식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우울감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와 봉사는 서로 다른 방향 같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점에서 말이지요. 다섯째, 공간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에는 TV와 스마트폰이 가장 큰 친구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은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집은 생활의 구조는 감정을 만든다고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식탁을 창가 쪽으로 옮기거나 의자를 2개 놓고 손님을 맞을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 그 공간이 관계의 초대장이 됩니다. 실제로 방문형 돌봄 서비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가정은 이처럼 열린 구조를 가진 집이었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친구 만들기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되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는 지역별, 연령별, 관심사별 모임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60대 걷기 모임, 전라도 반려식물 동호회.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사진 한 장, 댓글 한 줄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시니어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취미 모임에 꾸준히 참여한 어르신의 80%가 삶의 활력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일곱째, 혼자이되 고립되지 않는 법입니다. 혼자 사는 건 고립이 아닙니다. 고립은 닫힘에서 오고 독립은 열림에서 옵니다. 혼자 있어도 자신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를 돌보는 루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의 독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며 오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밥을 지으며 이건 내 건강을 위한 식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운동을 하며 나는 오늘도 건강하다라고 되뇌이는 것. 이런 작은 톡백이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소통이라 부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조차 나와의 대화로 바꾸는 힘입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소셜 라이프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복원입니다. 기계는 그저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기계를 배우는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여전히 화면 너머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